헌법 공부는 자기관리, 헌법 지식은 필수 스펙입니다. 내 삶과 관련 없는 헌법 이야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사회 이슈를 중심으로 헌법을 읽어보는 시간 헌익사 플러스. 저는 청주대학교 조한상 교수입니다. 오늘도 저의 수업 헌법으로 읽는 한국 사회를 수강하고 계신 분들 그리고 전에 수강을 했던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컨텐츠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5번째 시간이며 교육의 자주성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오늘은 뉴스보다 먼저 헌법 조문부터 보시겠습니다. 헌법 제31조 제4항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헌법 제31조는 교육을 받을 권리를 규정한 조항인데 이 조항의 제4조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보장에 관한 조항인데요. 자주성은 남의 보호나 간섭을 받지 않고 자기 일을 스스로 처리한다는 의미죠. 교육의 자주성은 뒤에 붙어 있는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말과 합쳐져서 교육이 외부 세력, 특히 외부의 정치 세력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아야 하고 교육자 내지 교육 전문가에 의하여 주도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교육에 대한 국가의 개입이 완전히 금지된다고 말할 수는 없는데요. 헌법학자들은 교육에 대한 공권력의 개입은 되도록 자제되어야 하지만 필요하고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는 개입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총리는 사교육비 경감 방안을 곧 내놓을 것이라며 수업만 열심히 따라가면 풀 수 있게 출제되도록 하겠다고 부연했습니다. 수능을 5개월 앞두고 나온 발표에 당장 교육 현장과 학부모 사이에서는 파장이 컸습니다. 출제 방향을 대통령이 제시한 셈인 만큼 올해 수능이 이른바 물수능이 될 것이라는 전망에다 사교육 문제 해결을 위해선 수능을 건드릴 게 아니라 수시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비판 등이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4시간 뒤 대통령실이 브리핑을 수정한다는 공지를 냈습니다. 공교육 교과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는 수능 출제에서 배제해야 한다. 과도한 배경 지식을 요구하거나 대학 전공 수준의 비문학 문항 등을 출제하면 무조건 사교육에 의존하라는 것 아니냐는 언급이었다는 겁니다. 특히 윤 대통령이 교육당국과 사교육 산업이 카르텔이냐고 반문하며 강하게 질타했다고 전했습니다. 고위 관계자는 YTN에 윤 대통령 발언 내용이 잘못 전해져 수정한 것이라며 방점은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라는 데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달 발표 예정인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염두에 둔 지시로 보이는데 수능 출제와 관련해 혼선을 부추긴 것 아니냐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지금 본 뉴스처럼 대통령이 수능을 5개월 앞둔 시점에서 수능에 관한 강한 어조의 발언을 하면서 여론이 크게 술렁였습니다. 처음에 대통령은 수능의 출제 범위에 관한 이야기를 던진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 대통령의 지시로 수능이 쉬워지는 것 아니냐, 이른바 물수능이 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발언 취지가 수능 난이도와 관련된 게 아니라며 진화에 나섰지만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수능이라는 폭발력 있는 사안에 기름을 붓는 발언을 불쑥 내놓고 이후 수습에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더 걱정스러운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혹시 대통령이 몰고 온 파장을 잠재우기 위해 대신 비난받고 책임져야 할 희생양을 찾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죠. 먼저 불똥이 튄 곳은 사교육 업계였습니다. 대통령의 발언은 공정한 수능을 촉구한 것으로 해석되고 반대로 대통령 발언에 비판을 내놓았던 스타 강사, 일타 강사들은 수능을 불공정하게 만드는 빌런으로 낙인 찍히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당의 사무총장은 일부 강사들이 연수입 100억 원, 200억 원을 가져가는 것은 공정한 시장 가격이라고 볼 수 없다. 사교육 시장은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주면서 그 피해를 바탕으로 초과 이익을 취하고 있으며 이것은 범죄이고 사회악이다라고 섬뜩할 정도의 강한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나아가 사교육 업체와 교육계 사이에 카르텔 논란이 부각되기도 했습니다. 교육당국이 수능에 난이도 높은 킬러 문항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에 대비하기 위한 사교육 수요가 생기는 것이고 결국 사교육업체와 교육계 사이에 모종의 이권 담합이 있다는 말인데요.
결국 교육부 대학 입시 담당국장이 경질됐으며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경고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학 입시 업무를 담당했던 대통령실 인재정책기획관도 대기 발령 조치를 받았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대통령이 자신의 발언이 논란이 되면 깨끗이 사과를 해야 하는데 어떻게든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 같은 모습이 연출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의 발언과 문제 처리 스타일에 대하여 호불호가 있을 것이고요. 수능의 출제 범위, 사교육과 공교육의 카르텔 문제에 대하여도 찬반 양론이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교과서 밖에서의 출제는 무조건 부당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과거에 배운 것을 평가하는 것이 아닌 앞으로 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는 잠재력을 평가하는 수학능력시험의 취지상 교과서 밖에서 일정한 출제가 이루어지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사교육과 교육 관련 국가기관 사이 카르텔은 아직 구체적으로 밝혀진 것은 없는 것 같은데요. 만약 그런 것이 존재한다면 반드시 척결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논란의 내용보다 논란이 진행된 방식의 문제가 더 심각하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대통령이 우리나라 교육의 최대 이벤트인 수학능력 시험에 불쑥 한마디 던지고 그 말에 따라 교육계는 물론 우리나라 전체가 들썩이는 모양새는 헌법 제31조 제4항이 선언하는 교육의 자주성에 비추어 문제가 있는 것 아닐까요? 물론 대통령은 대한민국 행정 전반에 대하여 권한과 책임이 있으며 교육 분야에 대하여도 강력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필요하고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의 교육에 대한 개입은 허용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헌법 해석론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아무리 권한을 갖는다고 해도 지금과 같은 방식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정책 위반 절차를 따라 대통령이 의제를 공식적으로 제안하되 교육 관계자와 전문가가 주도적으로 개선을 해 나아가도록 함이 헌법이 규정한 교육의 자주성의 취지에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우리 헌법은 너무 추상적이고 선언적인 규정만 가지고 있어서 교육의 자주성을 위배했다 아니다에 대하여도 의견이 분분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외국의 헌법과 비교해보면 우리나라 헌법의 이른바 규율 밀도는 너무 낮습니다. 그러니까 조문의 수도 적고 담겨있는 내용도 적다는 말입니다. 많은 사례에서 헌법이 문제 해결 기준이 아닌 또 다른 논란의 빌미가 되는 일이 많은 것은 우리 헌법의 규율 밀도가 낮은 탓도 있습니다. 하지만 헌법은 국가 최고법이라는 점에서 조목조목 세밀하게 규정하는 것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게다가 헌법을 바꾸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관련 판례와 연구라도 열심히 축적해서 나름의 판단 기준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이것이 완벽하진 않아도 나름 최선의 대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를 포함한 헌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더 분발해야 할 과제라고 하겠습니다. 지난번 컨텐츠에서 말한 것처럼 헌법학은 가급적 많은 국민의 공감대를 이끌어내야 하는 태생적 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헌법학은 정치적 현안과 관련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도 없습니다. 완벽한 기계적 중립을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기도 하거니와 어떤 사안은 입에 올리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냥 유튜브 콘텐츠라면 알고리즘이 알아서 기분 나빠할 사람에게는 노출 자체를 시키지 않지만 제가 만드는 콘텐츠는 다양한 성향을 가진 학생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많이 조심스러운데요. 저도 일정한 정치적 선호가 있기는 합니다. 기어를 중립에 넣으면 자동차건 사람이건 앞으로 나갈 수 없는 것이 이치니까요. 그러나 콘텐츠 안에서만큼은 가능한 중립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답니다. 이 점을 많이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수업과 관련하여 또는 컨텐츠와 관련하여 질문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을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허닉사 플러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